페이지 139페이지 예,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선택은 예, 재고자산은 이 법인이 원가법과 저가법 중 하나를 택해서 납세지 간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평가합니다.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 세법상 원가법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이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또는 소매재고 조사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런 것들만 원가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적용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종류별, 또 영업장별, 영업의 종목별에 따라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 영업의 종목별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종류별은 제품 및 상품, 그다음에 반제품, 반제품하고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저장품. 요 1번, 2번, 3번, 4번을 다른 평가 방법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평가 방법.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종류별,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다른 평가 방법 적용하거나 영업장별이나 영업의 종목별에 따라서도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품이 선입선출법이면 상품도 무슨 법으로? 선입선출법으로. 만약에 반제품이 후입선출법이면 제공품도 무슨 법으로? 후입선출법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와 변경.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어떤 법으로 평가할 건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신고와 변경.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는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는 언제까지를 안 써놨네? 재고자산은 평가 방법 신고서를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언제까지 제출해줘야 되냐면 법인세 가대표준 신고기한까지. 이게 빠졌어요. 법인세 가대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를 해줘야 돼요.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를 해줘야 되고, 법인세 가대표준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보통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하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에요. 그때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최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초 신고를 해야 된다.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를 하고 나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치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치면 사업연도 종료 이전 3월이 되는 날이니까 9월 30일까지는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전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하면 9월 30일까지는 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요 9월 30일은 기한 후 최초 신고도 동일해요. 기한 후 최초 신고도 동일. 날짜가 지나서 최초 신고하는 경우도 사업연도 종료 이전 3개월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법인이 신고기한을 경과해서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해서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요거는 설명을 듣고 표기해 보세요. 제가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은 최초 신고는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설법인과 새로 실시하고 개시한 비용요법인은 빼고 싶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 돼요. 단 기한 후 최초 신고한 경우 즉 무신고 후 최초 신고는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종료일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변경 신고는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기한 후 변경 신고 시는
날짜가 지나서 변경 신고한 경우는 신고한 사업연도는 종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다음 사업연도는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1일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2년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으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법인세 가표 신고 기한인 다음 연도 2023년 여기 적었을까? 3월 31일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최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연도는 원래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니까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7월 1일날 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 개시에 속하는 법인세 가표 신고 기한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재고된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했다면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날짜가 지나서 2023년 4월 1일에 기한 후 최초 신고를 했다. 날짜가 지나서 신고한 사업연도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원래가 이번 연도 7월 1일날 사업을 개시했다면 그지? 사업을 개시했고 원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인데 사업만 7월 1일날 개시한 거지. 그지? 그지? 최초로 지금 사업을 개시한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 가표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언제까지? 23년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기한이에요. 이때까지 최초 신고했다면 신고한 평가 방법 적용하면 되는데 이 날짜가 지나서 최초 신고했다면 신고한 사업연도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신고한 사업연도 2022년도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2023년부터는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필기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인입니다. 사업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기존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그러면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한 경우 그러면 변경 신고한 평가 방법인 이동평균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2022년 10월 1일 변경 신고했다면 2022년도는 기존 평가 방법 기존 평가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임의 변경이라고 얘기해. 임의 변경.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무신고 시 평가 방법하고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은 또 배울 거예요. 2023년도부터는 신고한 평가 방법인 이동 평균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140페이지 평가 방법의 무신고와 임의 변경. 무신고 시는 선의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대요. 세법은. 무신고했을 때 평가 방법을 무신고했다면 세법은 선의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대요. 매매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별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임의 변경한 경우는 세법은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세법은. 무신고시는 선의선출법, 매매원 부동산 개별법, 임의 변경 시는 무신고시 평가 방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둘 중에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재고자산 평가증 가배 계산 재고자산 평가가 가소계산 평가감의 세무조정 회사가 재고자산을 100원을 잡았어요. 만 원을 잡았어요. 재고자산을. 세법은 재고자산을 7,000원만 잡으면 된대. 만약에 이런 경우 회사는 재고자산 만 원 잡았는데 세법상 재고자산은 얼마다? 7,000원이다. 그러면 저를 봐봐. 회사가 세법보다 많이 잡았어? 조금 잡았어? 응? 세법은 재고자산 7,000원만 잡으면 되는데 회사가 만 원을 잡았어. 그지? 그럼 세법보다 많이 잡았죠? 그 가대 계산한 것을 세법에서는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세법대로 해주려면 자산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지? 세법상 7,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만 원을 잡았으니까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송금산입이 나와요.
재고자 평가증은 세법보다 3,000원 많이 잡았다. 세법대로 해주려면 자산을 낮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고 자산의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얘기야. 자산을 많이 잡잖아? 많이 잡잖아? 그러면 많이 잡은 만큼 매출원가가 커져요. 아니지, 매출원가 작아지지, 그치? 매출원가가 가소계상이 됩니다. 표현하면 좀 이걸로 인해서 회사 매출원가가 재고자산이 큰 만큼 3,000원 가대계상이 돼요. 가대계상. 가대계상이 아니지 가소계상.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이제 송금산입, 매출원가를 키우기 위해서 송금산입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재고자산 평가감. 회사가 재고자산을 10,000원을 잡았는데 세법상 재고자산이 12,000원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 재고자산의 차이가 매출원가의 차이를 가져와요. 재고자산의 차이가 매출원가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회사가 재고자산을 가소계상한 만큼 회사 매출원가가 2,000원 가대가 돼. 그럼 회사가 재고자산을 조금 잡았잖아. 그지? 회사가 재고자산을 조금 잡았죠? 세법대로 해주려면 어떻게 돼? 재고자산을 올려줘야 되겠지.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나와? 입금 산입이 나옵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1,000원. 자산을 올려줘야 되니까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다음 연도 가면 반대의 세무조정 나와요. 무조건. 다음 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필기 하나 해주세요. 자,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유가증권은 원가법만 인정이 돼요. 지금 재고자산은 원가법도 인정이 되고 저가법도 인정이 되고, 그지? 어? 재고자산은 원가법도 되고 저가법도 된다. 신고한 방법. 근데 유가증권은 원가법만 돼요. 원가법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안 된다는 얘기야. 평가이익, 평가손실 안 된다. 그다음에 원가법 중 다음에 하나를 택해서 납세지 가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 유가증권은 이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개별법은 채권에 한해서만 개별법이 인정이 됩니다.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 단기매매증권이에요.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 한국채택국제기준은 공정가액.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잡을 수 있는 거지. 기업회계는. 근데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 거지. 부인.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미실현이니까. 입금불산이 송금불산이. 만기보유증권은 한국채택국제기준은 상각후 원가. 유효이자법에 의한 상각후 원가를 상각후 원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업회계는 상각후 원가를 평가를 하는데 세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입금불산이 송금불산이라는 얘기고, 매도가능증권. 기업회계주는 이제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기타 포괄 손익 노계획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은 평가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세무상 손자산 유지를 위한 세무 조정한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평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평가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동일하다. 최초 신고는 법인세 가입해둔 신고기간까지. 최초 신고는. 변경 신고는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 이전 3개월 전까지. 그치? 3개월까지 변경 신고 해줘야 되고. 여기 나왔네. 그치? 최초 신고는 법인의 설립에 또는 수익사업 개시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가입해둔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변경 신고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무신고 시는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 관련 손익을 부인하고, 임의 변경은 총평균법과 당초에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거. 어쨌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화자산 부채 평가도 6점짜리가 나와요. 외화자산 부채 평가도 6점짜리가 나옵니다. 외화 한산 손익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은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부채 중 합회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의 현재 적절한 환율을 환산한다. 기말 환율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은 기말 환율로 평가해서 한산 손익을 당기 손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인식한다. 기업회계 기준은. 근데 세법상 규정, 여기는 세법상이에요. 세법상 규준은 합회성 외화자산, 외화부채와 환위험, 위험액 비용, 통화선도, 통화사업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는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한다. 발생일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종료일의 환율, 이제 기말 환율이죠. 기말 환율. 발생 당시 환율과 기말 환율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기는 외화 한산 손익이 안 나와요. 외화 한산 손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7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10,000에 대해서 1,000원으로 평가를 했어. 7월 1일 날. 외화로 바뀌로 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0,000에 대해서 발생 당시 환율이 1,000원이라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적었는데 결산 때 환율은 1,200원이야. 근데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발생 당시 환율 그대로 1,000원을 적용하니까 외화 한산 손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기말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현재 매매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외화 한산 손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화폐성 외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다음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합니다.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여기는 외화 환산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고,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은 외화 환산손익을 인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외상 매출금 $10,000가 발생했다. 발생 당시 환율은 $1당 1,000원이고 12월 31일 결산 시 환율은 $1당 1,200원이다. 발생 당시 환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장부가액이 $10,000에다가 1,000원 하니까 얼마예요? 1,000,000원이죠. 어? $10,000에다가 1,000원 하니까 1,000,000원이죠. 장부가액이. 결산 시 평가액도 1,000,000원이에요. 그래서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할까요? 발생 당시 환율을 평가하는 경우는 장부가액이 1,000,000원인데 결산 시 평가액도 1,000,000원인 거야. 근데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를 한 경우는 장부가액은 1,000,000원이고 결산 시 평가액은 $10,000에다가 결산 시 환율 1,200원 적용하니까 1,200만 원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환산 이익을 200만 원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차이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표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법인이 발생일의 환율 적용 또는 종료일 환율 적용 평가 방법 중 신고한 평가 방법은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 단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서 변경된 평가 방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서 평가 방법의 적용. 평가 방법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로 종료일의 환율 적용의 방법을 신고해서 적용하기 전까지는 발생일의 환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 하고 종료일에 환율 적용 방법을 신고해서 적용한 경우는 그 후에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된다. 5년간은 적용해야 된다 나왔죠. 그죠? 앞에서. 한번 적용하면 5개 사업연도까지는 적용해야 되고 그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평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와 한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사업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상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합니다.
외환 차손익은 이건 실현손익이에요. 외환 차손익은 예,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예, 입금 또는 송금에 환입합니다. 환산이익과 환산손실은 평가잖아, 그지? 환산이익과 환산손실 평가인데 외환 차손익은 실제 우리가 상환하거나 회수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예, 실현손익이라서 예, 입금 산입, 예, 송금 산입하고 예, 파생상품 예, 넘어가도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자산의 예, 취득가액과 자산물질 평가 기준 여기 파트는 예, 끝났고요.